충격적인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 IT 포르토프랭스에서 21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해온 마리 클로드 장. 그녀는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에서 몇 단 되는 여성 구조대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2010년 대지진부터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해왔죠. 남자들만 가득한 구조대에서 여자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남자 동료들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어요. 여자가 무슨 구조대원이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체구지만 남자들보다 더 빠르게 좁은 틈새로 들어가 사람을 구해냈고 섬세한 손길로 다친 사람들을 돌봤어요. 21년 동안 그녀가 구한 사람만 해도 300명이 넘었어요. 특히 2010년 대지진 때는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매몰된 사람들을 구해냈죠. 그때 한 어린아이를 구해낸 후 그 아이 엄마가 마리를 꼭 안으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IT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구조 장비도 부족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기 어려웠죠. 마리는 낡은 장비로도 최선을 다했어요. 로프 하나, 삽 하나가 전부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비가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구해야지라는 게 마리의 신념이었어요. 동료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마리의 실력을 보고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마리에게 2024년 가을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엔에서 주최하는 재난구조 기술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최신 구조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마리는 IT 대표로 선발되어 생전 처음 아시아 땅을 밟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어떤 곳일까? 마리는 정말 궁금했어요. 들어본 얘기로는 전쟁 후 빠르게 발전한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마리는 정말 기뻤어요. IT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유엔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21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도 IT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이 말이 정말 부럽다. 한국에서 뭘 배워올지 기대된다고 말해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리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할 수 있구나 싶었죠. IT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어요. 안내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시설이 질서정연했어요. IT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직원이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웃으며 말해줬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63빌딩과 롯데타워 같은 높은 건물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도 이렇게 넓고 깨끗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모습 모든 게 신기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마리는 혼자 중행거렸어요.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IT도 2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서방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거든요. 반대로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버스기사 아저씨가 영어로 웰컴 투 코리아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을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것도 신기했고 온돌 바닥이 따뜻한 것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IT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는 바닥이 따뜻하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을 보면서 마리는 생각했어요. 이번 세미나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겠구나. 호텔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도 몸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다음날 세미나 장소인 코엑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큰 컨벤션 센터는 처음 봤거든요. IT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 스태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동시통역 장비도 완벽했고 모든 준비가 철저했어요.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화장실까지 깨끗하고 휴지도 충분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리에게는 정말 놀라웠어요. 세미나 둘째 날 오후 마리는 한국의 최신 구조 장비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죠.
한국에서 개발한 구조 로봇이나 생체 신호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IT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이었거든요. 특히 지진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장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표자가 보여준 영상도 정말 놀라웠어요.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로봇이 카메라로 내부를 보여주고 생존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모습이었어요. 21세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마리는 감탄했어요. IT에서는 아직도 손과 귀에만 의존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마리는 다른 구조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씨와 독일에서 온 슈미트 씨와 함께 각자 나라의 구조 경험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조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로인 줄 알았어요. 긴 비행시간과 시차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죠. 21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갔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이 심해졌어요. 숨도 점점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21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마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IT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도 드물고 심장 검사 같은 건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와서 문제가 생기다니.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일 거야. 마리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졌어요. 잠깐만요, 좀 이상해요. 마리가 영어로 말하자 다나카 씨가 깜짝 놀랐어요. 마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입술도 파래지고 있었어요. 슈미트 씨도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독일에서 응급의료 훈련을 받은 그가 마리의 맥박을 재어봤는데 너무 빨랐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슈미트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놀라서 달려왔어요. 마리는 이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웠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마리는 무서웠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 스태프들이 즉시 달려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스태프 중 한 명이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정말 빠른 대응이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스태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어요. 환자가 생겼습니다. 코엑스 3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여성이 급성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한국어로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는 정신이 점점 흐려졌지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마리에게 의자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왔어요. 5분도 안 되어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였죠. IT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최소 30분은 걸리거든요. 그것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진짜 5분 만에 왔어요. 이게 선진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구나. 마리는 아픈 와중에도 감탄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 올라왔어요. 한국말로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더니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IT의 응급구조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 보여요.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적인 모습에 마리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비록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손길 하나하나가 숙련되어 있었어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응급구조사가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한국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릴게요. 그 말에서 진정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구급차 안에서 마리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놀랐어요. 병원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구급차 안에도 최신 의료 장비가 가득했고 응급구조사들의 손길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이동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태 변화를 체크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입니다. 외국인 여성 환자 급성 심근경색 의심으로 5분 후 도착 예정이에요. 준비 부탁드려요. 구급차에서 병원으로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리는 이런 시스템적인 대응에 감탄했어요. 정말 선진국다운 모습이었죠.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니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정말 빠른 대응이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 환자시네요. 통역이 필요해요. 간호사가 말하자 곧바로 영어 가능한 의료진이 왔어요. 박원준이라는 의사라는 분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로 마리에게 말했어요. 안심하세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릴게요. 먼저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 의사의 말투에서 진정한 프로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IT에서는 의사들도 장비가 부족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의사가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심전도 혈액검사, CT 촬영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IT에서는 한 가지 검사 받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컴퓨터로 즉시 나오고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상의하면서 치료 방향을 정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해야 해요. 박 의사의 말에 마리는 깜짝 놀랐어요. 심장병이라니요. 21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좋지 않은 생활 환경이 쌓인 결과였어요. IT에서는 이런 병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을 텐데요. 박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어요.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심장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98% 이상 성공해요. 의사의 자신 있는 말에 마리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수술 전에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원 직원 중 한 분이 마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드려요. 돈 걱정도 하지 마세요. 생명이 먼저예요. 그 말에서 진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원 원무과에서도 와서 설명해줬어요. 일단 응급수술부터 받으세요. 비용은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응급환자는 무조건 치료부터 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IT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운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에 마리는 한국의 의료진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를 완벽하게 했고 의사들은 수술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했어요. 마취과 의사도 와서 마리의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마취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수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넣는 정밀한 작업이었죠. 수술하는 동안 세미나에서 만난 다른 나라 구조대원들과 한국 스태프들이 병원에서 기다려줬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요. 수술이 끝나고 김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 대성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안전해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건강해질 거예요. 마리는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는 정말 놀랐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옆에서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괜찮으세요? 아픈 곳 없으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라고 영어로 물어봤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받아봤어요. IT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박영미 간호사라는 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당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릴게요. 한국에서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은 적이 언제였을까요? 이번 3일째 되는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소방청 구조대에서 여성 구조대원들이 마리를 문병 왔어요. 김영희 소방이와 이미영 소방교였는데 같은 여성 구조대원으로서 마리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어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들을 보고 마리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여자로서 구조대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텐데 21년이나 버텨오신 게 대단해요. 저희는 고작 5년, 7년 했는데도 힘들거든요. 이미영 씨도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남자들이 여자 구조대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보여줬죠. 마리 씨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마리는 정말 많은 공감대를 느꼈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여성 구조대원으로서 겪은 어려움들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남자들보다 2배는 더 잘해야 인정받죠. 힘든 현장에서도 절대 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되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통했어요. 김영희 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자 동료들이 여자는 힘도 약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방해만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체력 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구조 기술도 더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영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특히 좁은 곳에 갇힌 아이들을 구할 때는 여성 구조대원이 더 유리해요. 체구도 작고 아이들이 덜 무서워하거든요. 여자 구조대원을 보면 엄마 같다고 느끼나 봐요. 김영희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 중앙백 19구조 본부 훈련장 구경 올래요. 한국의 구조 기술도 보여드리고 경험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리 씨의 IT 구조 경험도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마리는 정말 기뻤어요. 이런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IT 구조대는 장비가 부족하지만 정신력만큼은 세계 최고일 거예요. 마리가 말하자 2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장비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미영 씨가 맞장 굳혔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장비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죠. 며칠 후 유엔 한국 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현수 대리라는 분이 병원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마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유엔 여성구조대원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성 구조대원들을 연결해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우는 거였어요. 특히 IT 같은 재난 고위험 지역에서 여성 구조대원 양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성들은 재난 상황에서 남성들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탁월하죠. 마리 씨 같은 경험 많은 분이 리더가 되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박 대리의 말에 마리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저 같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두 연결되어서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마리가 말하자 박 대리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정말 특별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가 외국에서 혼자 와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입에 맞나요? 라며 직접 만든 미역국과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었는데 할머니가 조금씩 먹으면 익숙해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소하시는 김 아주머니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국분이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나아서 가족한테 돌아가세요. 우리나라 의료진이 세계 최고니까 걱정 말아요.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셨어요. 매일 병실 청소하면서 오늘은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죠?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병원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해 통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종률이라는 할아버지가 매일 와서 마리에게 한국 문화도 설명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줬어요. 고마워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면서 정말 예쁘게 발음하시네요. 한국말 배우는 거 어때요? 라고 칭찬해줬어요. 세미나에서 만난 외국 구조대원들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일본의 다나카 씨는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한국 의료진 정말 훌륭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 배워야겠다. 마리 씨 덕분에 한국의 좋은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독일의 슈미트 씨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정말 감동받았다. 처음 만난 외국인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우리 독일 사람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했어요. 마리를 통해 한국의 좋은 모습을 알게 된 거죠. 퇴원하는 날 의료진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응급실에서 처음 만났던 박원준 의사부터 박영미 간호사, 그리고 병원에서 마리를 돌봐준 모든 분들이 모였어요. 마리 씨 덕분에 우리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IT 구조대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 의사가 말했어요.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리 씨를 통해 전 세계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따뜻한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2주간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한 마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IT로 돌아갔어요.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IT 토생 딜베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 동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마리 정말 걱정했어. 한국에서 어땠어? 한국 의료진이 정말 훌륭하다면서? 그 질문이 쏟아졌어요. 마리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5분 만에 온 구급차, 완벽한 수술, 따뜻한 의료진, 그리고 한국 구조대원들과의 만남까지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 나라가 있구나. 동료들이 감탄했어요. 5분 만에 구급차가 온다고? 우리는 30분 기다려도 안 오는데. 수술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은 얘기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마리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한국도 7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는데도 이렇게 발전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마리는 바로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IT 소방청에 여성 구조대원 양성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여성들도 구조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섬세함과 배려심은 구조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자질이게요. 특히 여성 피해자나 아이들을 돌볼 때는 여성 구조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리의 21년 경험과 한국에서 본 사례들을 이야기하니까 점점 설득되었어요. 마리가 21년 동안 300명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야. 여성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지. 구조대장이 마리를 지지해줬어요. 한국에서도 여성 구조대원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니 우리도 시도해 볼 만하네. UN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김영희 씨와 이미영 씨가 IT에 와서 구조 기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마리 씨가 우리에게 받은 도움을 이제 IT 여성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국제협력 아닌가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죠.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IT 구조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IT는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선진 구조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인도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였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여성 구조대원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20명의 IT 여성들이 참여했는데 모두 마리를 보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어요. 마리 언니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21년 동안 남자들 사이에서 버텨온 마리 언니가 우리의 롤모델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리는 정말 뿌듯했어요. 교육 첫날 마리가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우리 같은 여성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난 김영희 선생님과 이미영 선생님처럼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 구조대원들이 와서 교육할 때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한국의 최신 구조 기술들을 직접 보여주니까 IT 구조대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어요. 특히 생체 신호탐지 장비나 구조용 드론 같은 건 정말 놀라웠죠.
이런 장비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겠구나. 김영희 씨가 말했어요. 기술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IT 구조대원들의 마음은 세계 최고예요. 장비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조하려는 정신, 그게 진짜 구조대원의 자질이에요. 이런 격려의 말이 IT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이미영 씨도 한국도 예전에는 장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한국이에요. IT도 분명 발전할 수 있어요라고 응원해줬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여성 구조대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20명 모두 훌륭하게 교육과정을 마쳤어요. 기본적인 구조기술부터 응급처치, 심지어 심리상담까지 배웠어요. 마리는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IT의 새로운 희망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 IT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IT 구조대의 최신 장비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생체 신호탐지기, 구조용 드론, 응급처치 장비, 통신 장비까지 마리가 한국에서 본 그 장비들이 IT에 오게 된 거예요. 총 10억 원 상당의 지원이었어요. 1년 후 마리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초청받은 강연자로요. 서울대학교에서 재난구조와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강연장은 500석이 모두 만석이었고 많은 대학생과 구조대원들이 마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1년 전 한국에서 받은 도움으로 지금 IT에서는 100명의 여성 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이제 IT는 더 이상 여성이 구조대원이 될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리의 말에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마리 씨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마리가 답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예요. 몸의 생명뿐만 아니라 희망이라는 마음의 생명도 주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준 나라예요. 마리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여성 구조대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들어와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목숨을 구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희망을 얻은 거예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